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수민입니다. 저는 수민맘 수야수야입니다. 오늘은 숨숨도서관을 읽을 거예요. 하얀 밤의 고양이 숨숨도서관. 주혜령 글, 김유진 그림. 와, 고양이 엄청 크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고양이가 엄청 커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봐봐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 책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하면 완성되는 그림이 우와, 몰랐어요. 예쁜 그림이 나와요. 어떻게 오늘 처음 일단 숨숨도서관 처음 처음 읽는 거네요? 읽는 숨숨도서관 한번 읽어볼게요. 숨숨도서관 읽기 전에 샬롯의 거미들 편도 먼저 봐줬으면 좋겠다요. 자, 앞에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는데요? 숨숨도서관 진석이 이야기. 아이 진석이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나 저기 보다. 뭐야 무서워. 더러워. 보지 마. 이야기가 시작된 아침 등굣길이었다. 횡단보도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눈 감고 누워 있었다. 하얀 털에 노란 줄무늬였다. 겁먹은 아이들은 진저리를 치거나 눈을 가렸다. 어떤 아이들은 붙어 서서 소곤거렸다. 차에 치였나 봐. 죽은 거야? 그런가 봐. 아니 그런 거 같아. 교통지도 선생님이 손에 적은 아이들에게 재촉했다. 얘들아 보지 말고 어서 가. 나쁜 사람 같으니 운전을 잘못했으면 치워놓고 가야지. 차에 치웠나 봐. 아니야. 아니야? 치운 거 아니야. 그래? 그냥 여기서 닦던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손길을 피해 흩어졌다. 그때 어떤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한 아이가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다리가 불편해 보였다. 오른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걸을 때마다 양쪽 어깨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아이는 손을 내밀어 죽은 고양이를 안아들고 화단을 걸어갔다. 화단으로 걸어갔다. 화단으로 걸어갔다. 발을 몇 번 헛디뎠지만 화단의 흙 위에 고양이를 무사히 내려놓았다. 둥근 철쭉나무 그늘이 고양이를 가려주었다. 등굣길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교통지도 선생님이 다가가서 주머니에다가 물티슈를 끄집어내어 아이에게 건넸다. 이걸로 얼른 손 닦아. 학교 가서 비누로 다시 해서 알았지? 아이는 말없이 물티슈를 받았다.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피해 갈라졌다. 아이는 3학년 2반 교실로 들어갈 때 맨 뒤에 앉았다. 친구들이 다가왔다. 현우와 규인이었다. 현우가 진석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야, 유진석, 너 죽은 고양이 안 무서워? 진석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얘가 진석이구나. 규인이가 손을 내밀어 같이 가. 이렇게 보면 불편하다. 내밀어 진석이 어깨를 툭 쳤다. 카메라 앞에서 그럼 부끄러워. 야 고양이 애기 그만해. 우리 공차러 가자. 진석아 너 심판 봐. 응? 나 이제 축구 안 해. 왜 안 해? 축구 싫어졌어? 왜? 야 쉬는 시간 끝나. 우리끼리 가자. 교인이가 제우쳐 묻은 현호를 끌고 나갔다. 진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을 노려보았다. 둘 다 이렇게 때 친했던 아이들이다. 축구도 같이 하고 서로 집에 놀러가서 게임도 숙제도 같이 했다. 그때가 100년 전처럼 느껴졌다. 여름방학이었다. 나도 이제 2학기 안 한다. 진석이와 엄마 아빠는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다. 같이 지낸 할아버지는 셋이 편하게 놀다 오라며 집에 있기로 했다.
반짝이는 옷을 입은 채 새파란 바다에 냉큼 뛰어들었다. 엄마 아빠도 같이 헤엄을 쳤다. 진석이는 밤에도 수영을 하겠다고 우겼다. 아빠는 튜브에 진석이를 태우고 얇은 바닷물 위에서 살살 밀어주었다. 진석이는 밤바다처럼 새까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히 많은 별빛이 바다 위에 와락 쏟아질 때 반짝였다. 쏟아지면 진짜 예쁘겠다. 한밤중이 되자 엄마, 아빠, 진석이 셋은 온몸이 바다 냄새로 가득 붙이고 숙소로 향했다. 진석이는 다음날도 바다에 뛰어들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너무나도 행복했다. 소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틈 기사가 휘스를 밟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떠난 휴가에서 진석이만 혼자 돌아오는 교통사고가 났었나 봐. 엄마가 이제 읽어줄까? 너무 슬프다. 진석이가 다쳤었구나. 엄마 아빠가 죽었고 교통사고 엄마 때문에. 무다한 말 하지 마. 너도 무서우니까. 진석이는 남은 방학을 병원에서 보냈다.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와 같이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깁스를 푼 진석이의 오른 다리를 꼼꼼하게 살폈다. 진석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할아버지는 판사 앞의 죄인처럼 의사를 바라보았다. 지금 14살이에요. 성장기라서 다리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는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뜀박질 같은 무리한 운동은 삼가고 꼭 필요할 때만 걷도록 하세요. 선생님,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기검사 꼭 받으러 데리고 오세요. 아이고 선생님, 잘만 하면 남들처럼 되겠지요? 의사는 대답 대신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병원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진석이에게 등을 돌렸다. 진석아, 업자. 괜찮아. 할애비가 어렸을 때 많이 업어줬잖아, 진석아. 진석이는 할아버지의 등을 외면하고 걷기 시작했다. 몸이 오른쪽으로 자꾸 휘청거렸다. 온몸이 부서지듯 아파왔다. 걷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을까?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한 달 만에 돌아간 집은 낯설었다. 할아버지 혼자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집을 정리했다. 엄마 아빠가 쓰던 물건은 모조리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실벽에 붙어있던 커다란 가족 사진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달력이 걸렸다. 그림 하나 없이 연월일에 숫자만 인쇄된 달력이었다. 뒤늦게 들어온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이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가 저녁 준비를 하는지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조금 낯설었다. 이제까지 듣던 경쾌한 소리와 달랐다. 왠지 그릇 소리가 미안하게 들렸다. 안방문은 할아버지가 잠가두었다. 진석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았다. 달력에는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날짜가 찍혀 있었다. 매일 아침 진석이는 엄마가 깨워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요즘은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뜬다. 할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차리느라 깨워주기를 몇 번이나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등굣길을 달려간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같이 뛰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체육 시간에 진석이는 반 친구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슬며시 화장실로 갔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진석이는 이번 학기만 쉬면 되겠지? 담임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며 위로했다. 진석이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조차 체육복을 입고 있다. 보기 싫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진석이는 일부러 늦장 부렸다. 누군가 등 뒤에서 바라보는 게 싫었다. 오른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어깨를 들쑥날쑥하며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려면 맨 뒤에 서야 한다. 교실의 아이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참아야 했다. 진석이는 가은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배우고 나니 어렵지도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창밖에 커다란 참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10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혼자 남으면 교실 안을 휘 둘러보고 일어섰다. 그래도 걷는 모습은 여전히 이상하고 보기 싫을 것 같았다. 그에 비해 축구를 못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나만 이상해졌어.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상하다고 안 할 텐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고 싶어. 가는 법을 알 수 있다면. 진석이는 온종일 그 생각을 하며 불편한 다리를 끌고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식탁에 김치찌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일한다. 예? 아프잖아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 예전에 아빠가 말해줘서 알았다. 진석이는 무슨 병이냐고 묻자 아빠는 겉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무리하면 쓰러질 수도 있는 병이야 라고 대답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다며. 진석이가 재우며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레비는 괜찮아. 일하느라 못 들어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진석이 혼자 자야 해. 물 잘 잠그고. 근처 아파트에 경비원 일자리가 났다고 했다. 이제부터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밤새워 경비실을 지켜야 한다. 진석이는 밥숟가락을 들다가 달력을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가 밤을 새우는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날은 혼자 사는 날이다. 수민이 어떨 것 같아? 혼자 잘 수 있겠어? 너무 웃기거든. 날씨가 선선해졌다. 아이들은 틈만 나면 운동장에 나가 공을 쳤다. 진석이는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축구공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잘못도 없이 발짓질만 당하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제자제자 떠들며 가방을 쌌다. 진석이도 천천히 가방에 책과 노트를 집어넣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늘은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라 아무도 집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창문 너머로 텅 빈 운동장을 확인하고 일어섰다. 여유를 부린 덕분인지 하굣길에도 조용했다. 아파트 6동 앞을 지나갈 때였다. 안쪽 문이 열려 있었다. 작은 도서관 문이었다. 어린이집 시절부터 다니던 도서관이었다. 엄마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가끔 도서관 쉬는 날에 놀러 가기도 했다. 그럴 때는 도서관에서 엄마, 아빠, 진석이만 놀 수 있었다. 엄마는 책을 정리했고 진석이 아빠는 백과사전이며 그림책들을 꺼내어 펼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할아버지와 먹을 치킨을 사갔다. 진석이는 뭔가 이끌리듯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사서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인지 아무도 없었다. 알록달록한 매트에 앉아 놀던 기억이 났다. 신발을 벗고 그림책 책장으로 향했다. 어릴 때 보다가 기증한 책들이 거기 있었다. 진석이는 폭신한 매트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았다. 책 몇 권을 꼽아냈다. 표지에는 검은 펜으로 쓰여 있었다. 유진석. 엄마가 써준 글씨였다. 진석이는 책을 가슴에 안았다. 바깥에는 붉은 노을이 눈부시게 지고 있었다. 진석이 너무 불쌍해. 다음 날부터 진석이는 거의 매일 작은 도서관에 갔다. 진석이도 엄마랑 수민이처럼 도서관에서 추억이 많았네. 그치? 할아버지가 일하느라 집에 오지 못한 날에도 갔다. 그런 날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었다. 도서관 곳곳에 엄마 아빠의 흔적이 있었다. 아빠가 가위로 오려 만든 안내판에 엄마의 손글씨 문구가 붙어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만난 간식은 바깥에서. 나갈 때 조명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등이었다. 안내문을 읽을 때마다 엄마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진석이는 어릴 때 보던 그림책을 한 권씩 다시 보았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와 있던 기억은 또렷했다. 가끔 얼룩진 책장이 눈에 띄었다. 책을 읽다가 주스라도 흘리면